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조금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답답한 날이면 이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만약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구급차를 부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집 앞에 도착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몇 분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가족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립니다. 특히 70세가 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들은 한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평소에 산책도 즐기고 크게 아픈 데 없이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혈압약을 조금 드시는 것 말고는 스스로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돌로 눌리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이 꽉 막혀서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고 식은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아내는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때가 제일 무서웠다고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은 병원 안에서보다 집안, 그것도 혼자 있을 때 훨씬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모든 걸 바꿉니다. 그 어르신은 다행히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가만히 누워 있지 말고 몸을 써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요. 그걸 떠올린 순간부터 그분은 버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가슴에 힘을 주고 강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헛기침이 아니라 폐 속 공기를 전부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멈추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침을 할 때마다 눈앞이 아주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으면 몸 안의 흐름이 더 빨리 멈춥니다. 하지만 강한 기침은 가슴 안의 압력을 만들어서 피가 완전히 멈추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분이 한 행동은 가슴 정중앙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가슴의 가운데쯤 되는 위치를 찾아 주먹 옆면으로 망치질하듯이 몇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통증 덕분에 정신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이 행동은 통증을 없애기 위한 게 아닙니다. 멈추려는 몸에 지금 버텨야 한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행동은 손등의 특정 부위를 아주 세게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 살이 움푹 들어간 그 지점을 아프다 싶을 정도로 눌렀다고 합니다. 살살 누르는 정도로는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정신이 흐려질 때 통증이 느껴질 만큼 강하게 눌러야 정신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면서 그분은 끝까지 의식을 유지했고 결국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살린 건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기억이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면 체한 줄 알고
소화제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이 나고 통증이 팔이나 턱 쪽으로 퍼진다면 그건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모든 상황에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시간을 벌어주는 행동들입니다. 이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반응을 의식적으로 쓰는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김에 머릿속으로 한 번만 그려보십시오. 만약 나에게 그런 순간이 온다면 나는 무엇부터 할지, 그걸 미리 떠올려 두는 것만으로도 위기의 순간에 몸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